황순원의 북짓는 늙은이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독을 짓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전통적 가치체계가 붕괴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상을 비극적으로 그린 소설로 우리의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결말 부분에서 인간적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송영감의 최후는 한평생 추구했던 예술가적 혼을 이루려는 필사의 노력으로 비장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대화 장면 없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절제된 시선으로 직접 제시하여 심리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볼까요? 독짓는 송영감은 늙은 몸에 병까지 깊었다. 그런데 아내는 조수와 눈이 맞아 어린 아들 당손이를 남겨둔 채 도망을 쳐버린다. 헐, 이게 뭔 소립니까? 자, 그런데 송영감은 조수가 지어놓은 독을 보자 끓어오르는 심사에 당장이라도 때려 부수고 싶지만 이게 문제네. 그걸 팔아야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네요. 하지만 참는다고 이게 열받음이 이게 사라지나? 그거는 아니죠. 즉 심정,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마를 채우려고 일어나 독을 짓기 시작한다.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고, 그렇지, 이게 손놀림이 예전처럼 잘 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부처님이죠. 신열 때문에 짓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짓고 하는 동안 배고픈 아들은 옆에서 징얼댄다. 이게 또 사람 속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위기. 어느 날 이들 부자에게 따뜻하게 돌보아주던 앵두나무집 박물장수 할머니가 찾아와서 마땅한 집이 나섰으니 당손이를 아들이죠, 그 집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입양을 시키는 거죠. 송영감은 화를 버럭 내면서 가마에 독을 넣어 불질을 시작한다. 내가 키울 수 있어. 나 아직까지 정정해. 나 아직까지 괜찮아. 끝발 있어. 뭐 이런 거겠죠. 절정 볼까요? 자, 며칠 불길을 지켜보던 중 마지막 단계에서 독이 튀어. 독이 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다 빠개진다는 거죠. 박살나고 있네요. 그건 실패죠. 자신이 만든 독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안 송영감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진다. 결말. 다음날 가지 않겠다는 당손이를 박물장수 할머니에게 딸려보내는 송영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결국은 입양을 보내네요. 그리고는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리고 뜨거울 텐데 이거 사우나탕의 가마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터져나간 자신의 독을 대신이라도 하려는 듯이 들어가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결국 뭐야? 죽었겠죠. 와우.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전통적이고 회고적이다. 사라져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려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이다. 현대사회에서 파괴되어가는 한국의 전통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화에 의한 장면 제시가 거의 없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이건 이 작품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2년 200번 죽여도 쌀년, 앓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하고?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2년,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기로서니 거랑질이 할 줄 알아 2년 하는데, 그럼 이거는 큰 따옴표 쳐야죠. 근데 큰 따옴표가 없어요. 마치 독백 같기도 해요.
옆에 누웠던 어린아들이 아바지 아바지 하였으나 큰 따옴표 쳐야죠. 송년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바지 아바지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네 애미가 아니다. 그건 네 애미가 아니다. 라고 꼭 품에 껴안은 것을 옆에 누운 어린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년감을 깨어 놓았다. 결국 이 노란색은 바로 뭡니까? 송년감이 잠꼬대하는 장면이에요. 반면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자 송년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느냐? 보편적인 소설 같으면 여기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라고 물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했다. 그러니까 대화의 상황인데 대화가 안 들어가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년감 손에 쥐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리고 오면 주라고 해서 받아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편집자적 논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년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의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송년감은 기단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까지 묘사죠. 자기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다. 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영감이라는 한 인물의 성격과 행동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대화에 따른 장면 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인물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설명적 진술이나 서사적 묘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전형적인 3인칭 전작 작가 시점으로 송년감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면 두 번째 장면은 대화 장면이에요. 그런데 대화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큰 따옴표가 생략되어 있어 마치 설명적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야기판에서 이야기꾼이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편집자적 논평으로서 비장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비장미를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 소재가 뭐겠어요? 독이겠죠. 독이에요. 자, 볼까요? 아까 봤던 장면인데 송년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이 발산이라도 하려는 듯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은 결국은 송년감의 생명이죠. 자기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다는 듯 이번에는 터져나간 송년감 자신의 독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결국은 뭡니까? 송년감이에요. 조용히 몸을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장미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을 짓는 일에 일생을 바쳐온 송년감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집념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내가 젊은 조수와 함께 달아난 후 병든 몸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독짓기에 헌신했던 송년감의 투철한 예술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송년감은 독 대신에 가마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송년감의 투철한 예술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본연적인 삶의 집착과 한국의 전통적 인간상 송년감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순원의 독 짓는 늙은이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차후에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